고갈비라나 또 고등어 추어탕, 김치찌개 최고가 좋은 것이 고등어입니다. 부산에서는. 신사야 맛있어. 들어있어. 고등어 굽는 냄새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 냄새에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냄새에는 고등어의 맛도 마시거니와 추억도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그냥 지나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등어만의 특유의 육질과 기름진 맛 그리고 고소한 맛 다른 생선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것 같고 부산은 60년대부터 굉장히 거대한 산업도시였습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가격도 저렴한 이런 생선들을 오히려 즐겨 먹게 되고 그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적합했던 생선이 바로 고등어였고 그 산업도시였던 부산의 어떤 그 서민들의 삶에 가장 오롯이 녹아있는 생선이 바로 고등어라는 거죠. 부산은 정말 바다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도시죠. 그래서 2011년도에 부산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어, 그러니까 도시를 상징하는 물고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을 했는데 그때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고등어가 부산을 상징하는 생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등어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애정이 각별한데요. 식재료에 있어서는 많이 먹고 자주 먹는 사람들이 잘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부산의 어떤 다양한 고등어 요리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초록이게 된장, 고등어, 뜨물, 우거지 4가지 딱 들어가면 끝이야. 딴 것도 없고. 전백이 꿀만 쏘고 삶아갖고 배칠해갖고 그 미사이다 간다 이가 미사이다 목을 갈아갖고는 저 약한 얼굴에다 이제 받쳐갖고 이제 그것도 자자는 배가 또 받쳐진다 이가 그러면 돼. 고등어 추어탕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있어요. 초피가루, 그 다음에 이건 또 들깨가루. 보통은 이제 우리가 추어탕 먹을 때 초피가루, 들깨가루 전라도에서 넣어 먹는데 경상도는 조금 이제 부산은 조금 다른 게 추어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방아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등어 추어탕은 해장용으로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초피가루보다는 그 청양고추 다진 거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전날 술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청양고추 넣는 양을 좀 늘리는 거고 청양고추를 넣고 그 다음에 방아잎. 부산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방아잎을 아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추어탕 그러면 미꾸라지를 이제 재료로 해서 만드는 걸 추어탕이라고 하잖아요. 네, 추어탕이라고 하는데 전라도식 추어탕하고 경상도식 추어탕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특히 남원 쪽의 전라도식 추어탕은 그 미꾸라지를 통째로 쓰거든요. 통째로 익혀가지고 아주 푹 삶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씹어 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푹 삶아서 내는데 경상도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서 씁니다.
채반 같은데 미꾸라지 푹 삶은 미꾸라지를 채반에 이렇게 갈아요. 갈아서 이제 형태가 없도록 하는데 이 음식을 가만히 보시면 그 추어탕이라기보다는 시래기 된장국에 가깝습니다. 부산에서는 추어탕을 끓일 때 모든 생선을 미꾸라지를 갈아서 하다 보니까 생선을 갈아서 끓인 이런 국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추어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추어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음식 자체는 보면 우거지가 들어가고 시래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간 고등어가 들어가고 된장으로 간을 하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이 음식의 정확한 명칭은 시래기 된장국입니다. 시락국이라고 하는데 시락국은 대부분 경상도에서는 멸치 국물도 많이 내지만 이렇게 고등어를 이렇게 갈아서 넣거나 아니면 그 장어 뼈를 구워서 넣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사실은 생선을 갈아서 넣은 것으로는 추어탕에 가깝고 형태적으로 보면 이제 시래기, 우거지, 된장 이렇게 들어가서 시래기 된장국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음식이 좀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우리 국내 연안에서 잡히는 고등어는 크게 이제 흔히 고등어라고 하는 참고등어하고 망치고등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참고등어는 보통 산란철이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에 산란을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살을 찌우는 거죠. 그래서 살을 찌우는데 그 살이 이제 가장 이렇게 기름이 올라오는 시기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듬해의 이른 봄까지 살이 올라오기 때문에 참고등어는 대부분 이제 가을부터 맛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끔 이제 참고등어하고 다르게 망치고등어가 연중 잡히는데 참고등어 맛이 떨어진 여름철에는 오히려 망치고등어도 가끔 먹기도 하죠. 밤 10시부터 시작하고 우리는 아침 갱내하면 작업하고 풀 작업으로서 큰 거 작은 거 대보면 작은 거 작은 대로 큰 거 큰 거 대로 선배불래. 현재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판하러 온 겁니다. 우리 연근해에서 잡는 고등어는 한 80% 정도 저희들 공동어 시장에서 위판해가지고 뭐 전국 각 시장이나 또 유통하는 마트나 백화점 또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고등어 고기는 한 2만 상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9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는 보통 15만 개에서 20만 상자가 하루 물동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되는 그 생선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고등어였어요. 엄청난 숫자의 대규모 집단이 회유를 하는 이 어종들을 잡는 방식을 선망어업이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들이 따라다니는 무리를 쫓아가가지고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물을 이렇게 넓게 치는 거죠. 넓게 쳐서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 선망어업은 필연적으로 배 한 척 두 척이 아니라 보통 6척에서 7척 정도가 선단을 이루어서 움직이죠. 그래서 대형 선망어업이라고 하고 이런 대형 선망어업이 거의 대부분 몰려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선망 선단에서 가장 많이 잡는 어종이 바로 고등어고 뭐 제주도 남쪽 그리고 저기 흑산도 너머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업 수역의 제일 끝단까지 가서 이렇게 잡아오는 거죠. 그렇게 잡힌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부산 공동어시장으로 와서 거래되기 때문에 고등어의 어떤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활고등어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고등어 전문점을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 수조를 보시면 됩니다. 수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수조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돼 있고 지금 끊임없이 살아있는 활고등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들은 끊임없이 바닷속에서 움직이면서 호흡을 해야 돼요. 물속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조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등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직진하는 거죠. 직진하는데 이런 생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어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제 제철을 맞는 전어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전어는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이제 방어 그다음에 원래 참치도 그런데 참치 살아있는 거는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고등어, 전어, 방어 이런 생선들이 살아있는 그대로를 드시고 싶을 때는 수족관을 확인하시면 돼요. 고등어가 통영하고 거제도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거제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가서 화로차만 전문적으로 실는 배가 있어요. 화물선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타고 어장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그 고기를 제 물차에다 실어서 나와서 이까지 운반을 해서 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물차가 있으니까 가게 그 수족관 바짝 돼서 거기서 그냥 떠서 그냥 바로 그냥 수족관으로 바로 이제 넣어버립니다. 예. 그게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고민 자체는 이제 중간중간 많았죠. 왜 그러냐면은 고등어 자체가 물에서 바로 밖으로 나오는 즉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었던 점이 애들이 너무 예민하고 잘 죽고 하는데 물이 조금 좀 탁하다든가 아니면은 수족관에서 산소가 조금 덜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바로 다 죽어버리는 생기기 때문에 고등어회가 의외로 좀 다른 생선보다는 좀 쉬워요. 생선은 원래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다른 생선은 껍질을 칼로 벗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고등어는 그 껍질이 얇은 표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손으로 다 벗기고 작업 자체가 쉽습니다. 예, 다른 생선보다. 손님분들은 좋아하세요. 그냥 맛있다고 하시고 맛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생참치 식감도 나고 고등어도 충분히 맛적으로는 충분히 비슷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식감도 그렇고. 예. 네, 여기 보니까 고등어 화로회 그리고 고등어 초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고등어를 꽤 좋아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집집마다 또 먹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집은 또 고등어회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고등어 회는 노란 생강이랑 와사비를 조금씩 회 위에 올리셔가지고 네. 사시미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 네. 양파 소스에는 바로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여기는 바로 네네. 이렇게. 아 기름지다 역시. 아우 고소해. 모든 생선을 먹을 때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은 소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금은 간을 맞춰주는 양념이다, 조미료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 10가지 정도의 기능을 해요. 그 10가지 정도의 기능 중에서 회를 먹을 때 소금이 가져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름 맛을 달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선에 있는 이런 기름진 생선들을 먹을 때는 기름 맛을 달게 해주는 역할을 있고, 그 다음에 생선의 풍미가 굉장히 옅죠. 강하게 확 올라오진 않잖아요. 이런 옅은 풍미를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조금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찍지 말고 뿌리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소금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두시면 수분이 살짝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고,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등어가 비리다는 것은 고등어를 잡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 기름이 산패될 때 비리다는 거고, 얘는 지금 수족관에 있는 것을 금방 잡았기 때문에 전혀 비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만 가지고 이 상태로 먹어보면 그 기름의 풍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지죠. 그 단맛도 많이 느껴지고. 고등어 본연의 맛, 그리고 이 기름의 고소한 맛과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면서 그 기름이 훨씬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고등어 뱃살. 얘는 딱 색깔만 봐도 기름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게 색깔에서도 느껴지죠. 고등어 뱃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어처럼 많이 움직이는 대부분의 생선들은 배 쪽에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뱃살에는 다 지방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어처럼 좀 많이 움직이는 녀석들은 등까지, 그래서 등 쪽에도 이렇게 기름층이 한층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뱃살 부분은 기름이 많을 뿐더러 식감이 독특해요. 약간 서걱서걱한 식감이 있어가지고 씹는 재미도 기름지다 역시. 소주 한 잔 먹어. 소주 한 잔. 이걸 그냥 먹을래? 그 도저히 못 먹어. 자갈치 시장은 이제 1876년에 부산항이 개항되고 일본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1910년대부터 자갈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지나면서 이제 이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자갈치 시장이 커지게 된 거죠. 지금처럼 이제 여기 다 좌판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고등어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고등어 구이를 파는 그 백반집, 생선구이 백반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어를 판매하는 곳들, 그리고 또 고갈비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어와 관련돼 있는 뭐 판매, 소매점, 그리고 음식점, 이런 것들이 이 자갈시장에 많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리가 비 오는 소리 난다. 고등어가 좀 담백한 맛이 많아요. 다른 고기보다. 비린내도 많이 안 나고. 근데 집에서 구우면 비린내가 좀 많이 나요. 여기는 다 날아가 버리니까 비린내가 좀 가시갖고 비린내가 잘 안 나요. 노하수는 이제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불이 너무 싸도 잘 안 꼽히고 너무 약해도 안 꼽혀요. 이게 불 온도를 잘 맞춰야 돼요. 온도가 틀리면 이게 들어붙기나 타기나 뭐 그렇게 돼요.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철판에다가 구우니까 노랑노랑하게 좀 잘 굽히지. 고등어 갈치 있습니다. 이거 들어있어. 잠수까지 삼촌. 드라이해. 고등어가 아주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어가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 기름이 많은 생선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굽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름이 떨어져요. 이 연탄불에 닿는 순간에 이게 연기가 확 피어오르거든요. 그 연기가 고등어를 구워 파는 집들에서는 연기가 자욱한 거죠. 고등어 굽는 냄새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 냄새에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냄새에는 고등어의 맛도 마시거니와 추억도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그냥 지나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1,500원 할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반찬 5가지, 된장찌개, 국, 그리고 고등어, 구이. 고등어는 또 미필이 되거든요. 이 고등어 구이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하루쯤 둡니다. 하루쯤 두면 고등어에 있던 이제 수분은 다 빠져버리고, 고기가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탄불에 고등어를 굽기 때문에 이 속까지 이렇게 아주 포슬포슬하게 잘 익어가지고 간은 속까지 배어있고 살이 굉장히 단단하고 집에서 구워 먹는 거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죠. 이 속까지 간이 밴 고등어와 밥이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조금 지겨웠었거든요. 오늘 또 반찬에 이렇게 고등어가 올라왔나? 뭐 이랬는데 어릴 때는 지겨웠는데 지금은 맛있어요. 새벽 1시 반에 나와가 음식을 다 만들고 끓이고 시작하죠. 물건 들어오는 게 한 7시 반에서 8시. 공동어 수산시장에서 경매해갖고 바로 들어오면 아침 7시 반에서 8시 전에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간제비를 다 해요. 일가가 똑같아요, 여기는. 메뉴가 뭐 비슷비슷하니까 하루 숙성을 시켜야지 속 안까지 간이 배기서 고소한 맛도 많고 고기도 잘 굽히고, 바로 구우면 속은 싱겁고 끝은 짜고 힘든 거 있어도 뭐 참고 해야 되는 거죠. 물건 좀 작게 들어올 때가 이제 제일 힘들지, 장사를 못 하니까. 옛날에는 잡고기를 구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오래전에 이제 굽은 게 이제 납새미, 빨간 고기 뭐 등등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이 먹는 게 좀 바뀌다 보니까 굽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고등어가 제일 낫다 싶어서 한 게 이제 고등어 계속. 가족들 그냥 같이 먹고 살고, 애도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뭐 집 사고.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 없어요. 손님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어회를 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하고, 유통 마찬가지고, 또 부산에 또 시어가 또 고등어입니다. 또 제가 그 부산의 고등어를 충분히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또 그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부산에 오시게 되면 고등어 뭐 회, 구이 뭐 여러 가지 음식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